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가 되고요. 한 구독자님께서 1.5배 영상 속도 너무 빠르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속도 조절을 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전에 너무 영상 부분이 지루해진다, 너무 느려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시간 관계상 또 촉박하게 또 빠르게 보시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소식은 약간의 금융에 관련된 소식과 좀 밀접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업계와 비트코인에 대한 관계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아마 요 영상 또한 조회수가 별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요 내용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다뤄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태계가 확장이 되는 걸 아셔야지만 그만큼 또 오랫동안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또 마음의 신뢰도가 좀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또 길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장기 투자자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쉽게 어, 뇌가 생각하는 거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때문이라도 이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없더라도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론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가 과거에 그레스케일 신탁을 통해서 자금 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뮤추얼 펀드 또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왜 이런 금융 쪽에서 이런 바람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과거에 제가 블로그에서도 그런 글을 남겨드리기도 했어요. 제 블로그인데요. 이때도 2020년도 12월 21일자에 써놨습니다. 연기금도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 연기금은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라는 점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익성이 별로 좋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조만간에 수령자들이 더 파이가 커지고 당연히 그만큼 수령자가 많이 커지기 전에 그만큼 많이 불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 줄에 있는 내용만 잘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2025년에 이르면 이 지역은 노동인구보다 연금 수령자가 더 많아져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연금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매우 심각해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연기금 운용 측면에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 대상을 시급히 찾아야 되는데 그 막대한 덩어리가 금융 덩어리가 기존에 있는 자산 시장으로 해서 그 수익률 가지고 쉽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대안책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점유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뒤로 2017년도 미국 공무원 연금의 재원을 확보율 중간값이 70%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근데 요새는 국채 수익률도 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그래서 심지어는 30%대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수익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된 지 오래다. 나중에 이 운용 부분에 대한 고갈이 시작이 되게 되면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이번 질병 사태에 있어서 갓 지나갔는데 또 몇 년 지나게 되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많은 세금을 또 걷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부담률이 좀 많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갈 인플레이션 대비도 감내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금에 대한 고갈에 대해서 부담률도 그런 부담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연기금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은 이미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겠냐라는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연구센터에서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자산에 투자한 자금 비율이 민간연금의 포트폴리오 62%였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72%로 높였다. 그래서 회계 규정 차이를 보면 투자 패턴이 이렇게나 나타나는 이유는 짐작할 수가 있다. 민간연금의 규정상 투자를 검토할 때 채권 수익률이 미래가치의 할인율을 적용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기대 수익률이 할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연금은 민간연금 대비보다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더 적은 자금으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해당에 있는 질병에 대한 연금의 불협화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금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질병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더더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일본에 대한 보험업계 부분을 그냥 예시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보게 되면 일본의 1980년대 인구의 고령화, 버블 경제,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서 공적연금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건강보험 제도도 변화가 커졌습니다.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요점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버블 경제 붕괴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가 되고 저금리가 지속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 산업의 경우 막대한 이 차역 마진이 발생을 했는데 역마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금융 위기가 커졌고 생명보험 회사도 한 개의 보험회사가 파산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과거에 계약을 해놨던 조건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저금리가 지속이 될 시점을 똑똑하신 분들이 설계를 해놨는데 그 설계치보다 좀 더 빠르게 오다 보니까 미스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이행 조건에 대한 금리를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그냥 냉철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보험 계약 해지팀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해지를 최대한 유도를 시킵니다. 시킨 만큼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팀도 있어요. 그런 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해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계약 조건에 부합하게끔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엔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파산될 수가 있으니 요새 한국도 그 시점이 좀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와주고 있냐, 실손도 20% 인상 가능성 계속 열려져 있고 최근에 또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형태냐, 자동차 보험료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서 자기 부담률 추이도 오히려 낮춰두고 보험료를 조금 깎았습니다. 다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보험 자체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보험회사가 해외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조만간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 측면이 오게 되면 이 수익률 대비로도 감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국 보험업계도 아마 마찬가지로 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그런 또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뭐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에 따른 뉴스를 보게 되면 하버드 예일대가 비트코인 투자에
합류한 까닭이라고 되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운영 능력이 마땅한 자산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수익률을 계속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게 일정 비중이 들어갔는데 이게 쓸쓸하게 수익성이 잘 나와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버드 쪽 같은 경우에는 기금 운용에서 제일 빠르게 들어와 줌으로써 제일 저렴한 시기 때 적절한 기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수익률도 또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미를 톡톡히 보다 보니까 더 많이 자금 투입을 하기도 했죠. 물론 이제 일정 기금에 우리 개인과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100%, 50%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냥 100억에서 많게는 500억 원 사이 정도 안에서만 투자를 좀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 2019년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나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2018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는 2019년도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그 전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9년도 중반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도 계속 했고 그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충당금으로 잘 자리를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모델링이 잘 돼서 나머지에 대한 이런 기금 운용사 쪽도 아마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왜 이런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연금 운용사들이 왜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연 법정까지 해당해 있는 내 고객님하고 같이 대면을 해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분명히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 안에 그 수익률을 어느 정도 충당하게끔 맞춰가지고 겨우겨우 모면하게끔 그렇게 갈 것인지, 선택은 각 회사마다 유능한 인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뚜렷한 해법은 없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스틴 선의 잭도시가 첫 트윗 NFT 100만 달러를 입찰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 다음으로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조만간 출시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어떻게 보면 1분기 시점이 이제 3월까지 지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약간 정리해 드리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2021년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에브리피디아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 세럼이나 펀드엑스나 이런 쪽이 좀 시총 가벼웠던 코인들이 좀 활기를 쳤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1월 달에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그만큼 비트와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좀 재밌었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트론, XRP, 기타 메이저 코인이 앞으로 SEC에 조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리플 매입 중지 발표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되게 좋은 호재도 나왔는데요. 미국의 통화감독청의 OCC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이 나오면서 더 엄청난 불장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2월 달에 주요 이슈 사항을 또 보게 되면요. 뭐냐면 2월 달에 이제 가장 큰 리플에 대한 그런 소송 부분, SEC와 소송전으로 나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이슈가 좀 많이 탔던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고, 테슬라가 여기에서 개입을 했다,
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줬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앨런 장관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시장에 자꾸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던 2월 달이었고요. 이때도 보게 되면 가장 수익률을 제일 많이 줬던 게 무엇이었냐? 스톰엑스와 그 다음에 BTT, 에드엑스 정도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까지 보게 되면 페이코인, 보라, 가스, 요런 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알파쿼크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반에서 하순까지 넘어갔었을 때는 이런 게 좀 가장 컸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점은 항상 하락기 때는 나스닥과 커플링 되는 부분은 거의 확률상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체크를 하셔라 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 3월달 부분은 앞으로 NFT가 요새 대세인데 이 초강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3월 달에 있을 만한 소식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만기 시점을 보게 되면 3월 26일자 기준으로 있으니 이 점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동 시점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식을 보게 되면 스타라티스에 대한 소식이 8일자에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유니스왑 및 스시상장이 스타라티스에 대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썩 눈에 들어올 만한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디파이 관련된 소식이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또 쭉쭉쭉 넘겨서 별로 중요한 소식 없으니 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이 AMA가 11일자에 잡혀져 있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넴의 스냅샷 에어드랍 일정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12일 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헤데라 관련되어져 있는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넴에 대한 소식이 15일날 메인넷 출시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요 내용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테더 발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1편과 2편이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요 내용 또 그냥 재미로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로또 5만원으로 16억 벌기 확률에 대한 분석을 해놨던 게 있는데, 로또 5만원어치 끌으면 요 정도에 대한 확률로 나온다. 0.000614 이고요. 코인은 5만원 베팅해서 15번 성공을 하면 16억이 되는데 확률로 따지면 0.003552%라고 하고요. 결론은 코인이 5만원으로 16억을 만들기 위해서 5배 높은 확률이 갖고 있다. 즉 코인에 1000원짜리 로또를 사면 4장에 더 주는 효과가 있다. 로또를 사는 인간이 주변에 있다면 한번 비웃어 주자. 물론 당첨이 안 되는 건 미안가지이다. 번외로 코인에 5만원으로 1억 만드는 확률은 0.05%이다.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된다면 높은 확률로 문가이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1000회를 도전하면 1억에 드랍할 확률이 40%가 되고, 즉 5천만원을 써야 1억이 될 확률이 40%가 되는데 2억을 넘게 써야 1억을 벌 확률이 90%가 된다. 물론 이 또한 로또보다는 낫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이 미국의 1800개 ATM에서 살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도지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성금에 대한 무슨 변화를 주기 위한 측면으로 자꾸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지가 어떠한 뭐 특징이나 매력이 있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이슈화를 시켜준다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들렸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번에 송금에 대한 시장을 좀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FD7이 예정대로 3억 8천만 달러 ADA를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두바이의 회사를 둔 크립토 투자펀드 FD7의 벤처스가 예정대로 비트코인 일부 처분하고 ADA를 매수하겠다라고 4일날 이루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폴카닷도 약간 뭐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점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한 관심도는 왜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될까요? 물론 이 내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물론 수정이 좀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의 단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좀 그래야 좀 정부도 그만큼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뭐라도 좀 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주식은 단합이 잘 되는데 코인은 생각보다 개인 플레이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서킷 브레이크 도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토큰 거래 중앙에서 더 관리되고 통제할 계획을 밝혔다. 바이낸스에서 폴카닷의 고유 토큰닷의 선물 가격과 불과 1분도 안 된 사이에 33달러에서 25센트로 90% 이상 하락했다가 반등한 이유 내놓은 발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글쎄요, 이 서킷 브레이크를 하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청산될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